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대표값을 진행을 했고요. 대표값과 산포도 부분에 대한 산포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산포도라는 거의 단어적인 의미는 산, 흩어지다, 포, 분포할 때 포자예요. 그래서 즉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뭐라고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산포도라고 해요. 별거 없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산포도의 값, 앞으로 배울 산포도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뭐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그 산포도의 값이 클수록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산포도의 값이 작을수록 흩어진 정도가 적다. 즉 몰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럼 흩어진 정도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써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값들인지를 먼저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걔가 바로 편차라고 해요. 이거 헷갈려 하는 사람들 많아서 강조드립니다만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앞에가 별량이에요. 평균 빼기 별량이 아니야. 별량 빼기 평균이야.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은 점수 기록을 해둬서 우리 반 평균이 75다라고 하면은 내 점수는 몇 점이니 그 몇 점에서 평균을 빼면은 내 편차는 몇 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시험 본 것만 가지고도 지금 평균 75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평균이 75라고 했는데 야, 나 편차가 10점 나왔어. 플러스 10점 나왔어. 그럼 난 몇 점이 되는 거야? 85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 편차 마이너스 30점이야. 그럼 뭐야? 45점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요. 평균을 여기 있는 별량의 개수만큼 다 더하면 즉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를 뭐라고 불렀어? 우리 저번 시간에 뭐 구하는 과정이었지? 평균이라고 하는 애가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평균을 개수만큼 더해주는 거. 똑같은 횟수만큼. 즉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라고 하면 뭐가 나와? 별량의 총합이 나오지. 그러면 요식도 똑같이 생각해봐. 편차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 편차 총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별량의 총합에서 평균의 총합을 빼는 거죠. 그럼 별량 총합이랑 평균 총합은 서로 어때? 별량 총합이랑 평균 총합은 값이 서로 어때? 똑같지 않아? 다시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를 곱하면 이게 별량의 총합이 나온다니까? 이해 안 돼? 이해 안 된다고? 그러면 야, 별량의 총합에서 평균의 총합을 빼면 야, 별량의 총합이랑 평균의 총합이랑 어떨 것 같아?
당연히 똑같아야 되지 않아? 평균의 총합이라고. 개수만큼, 별량의 개수만큼 더해. 야, 너 몇 점이야? 평균 몇 점이야? 75. 너 평균 몇 점이야? 70. 너 평균 몇 점? 75. 너 평균 몇 점? 75. 그냥 다 75잖아. 그럼 그 75 곱하기 4 하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점수만 이게 블라블라블라 A, B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는 거랑 달라? 나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어. 납득했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 별량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 별량의 총합에서 빼기 평균의 총합. 야, 별량의 총합이랑 평균의 총합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편차의 총합은 얼마일까? 반드시 0이에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무슨 짓을 해도 항상 0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0이에요. 그러면 편차라는 것만으로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 더해버리면 0이 돼버리니까 실효성, 쓸 수가 없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럼 다 곱해버리면 0이라는 값이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 함부로 곱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더했을 때 그 차이가 나는 정도가 유의미한 흔적으로 남아 있으려면 적어도 절대값 정도는 씌워줘야 되지 않나? 그치? 이건 어때? 그러면 이건 어때?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의 편차를 얘를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쓸만할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치? 예를 들면 누구는 마이너스 30이야, 누구는 플러스 20, 플러스 10 이렇게 막 나와 있어.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 요거 편차 절대값 붙여갖고 부호 다 뗀 다음에 걔를 다 더해서 편차의 총합, 절대값 편차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이거 별량 개수로 나누면 쓸만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절대값을 붙이는 방법 말고 더 극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여기가 기준 평균이라고 할 때 80점짜리 받은 사람이랑 70점짜리 받은 사람이랑 혹은 85점 받은 사람 하나랑 70점 2명 받은 사람이랑 이거 둘 다 평균, 아까 방금 전에 내가 쓴 걸로 따지면 둘 다 평균이 75거든요. 그러면 얘가 방금 전에 절대값의 편차를 붙이게 되면은 봐봐, 이렇게 한번 볼게. 어, 85, 75, 65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사람 곳이 있고, 또는 70, 70, 85라고 하는 사람이랑, 자, 절대값만 붙이게 되면 5 더하기 5 더하기 10이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얼마야? 10 더하기 0 더하기 10이다. 얘를 유의미한 값으로 나눈다라고 하더라도, 야, 딱 봐도 평균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더 흩어져 있어? 위에 게 흩어져 있어? 아래 게 흩어져 있어? 위에 게 흩어져 있어. 근데 방금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값을 야, 위에다 아래다 그게 그건데?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썩 쓸모있는 삼포도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뭘 하냐면, 자, 절대값으로 안 되면 떨어진 정도가 클수록 더 드라마틱하게 키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 방법이 있을까? 제곱은 어때? 한 칸 떨어진 거랑 세 칸 떨어진 거랑 제곱을 하면 1이랑 9라는 값으로 더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아? 그래서 편차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두 번째 장점이 있어. 드라마틱하게 커지는 거 말고 하나 더. 뭐였지? 제곱하면 양수가 되지.
제곱, 다시 정정. 제곱하면 0이, 음수가 아니게 되지. 그지? 그러면 유효한 값으로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얘를 별량의 개수로 나눠버리는 이 식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제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했던 65, 75, 85와 70, 85라고 하는 애를 평균이 둘 다 75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0, 0, 10이라는 편차와 얼마? 마이너스 5, 플러스 10이라는 편차로 제곱을 해서 더해주시면 얘는 200을 3으로 나누는 이 값이 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죠? 얘는 뭐예요? 25 더하기 25 더하기 100이니까 150을 3으로 나눠준 값이 돼요. 야, 방금 전에 우리 예상했던 대로 이게 좀 더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값만 붙였을 때는 같은 삼포도가 나오는 걸 확인했었거든? 근데 제곱을 해보니까 확실히 누가 더 두드러지게, 저 위에 있는 애가 더 두드러지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한눈에도 잘 들어온다. 그럼 이건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삼포도가 맞을까? 네, 그래서 분산을 가장 대표적인 삼포도로서 확률과 통계에서도 써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 값이 좀 과하게 커진 감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센티미터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저희 편차도 단위가 있거든? 평균도 단위가 있고, 자, 별량 단위가 있어. 예를 들어 키 얼마야? 170이요 라고 얘기하면 그 키라고 하는 170과 평균 175라고 하는 그 평균과 175도 센티미터, 170도 센티미터. 그럼 편차는 마이너스 5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편차를 제곱해버리면 우리 5 센티미터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우리 제곱 센티미터를 길이로 보지 않지 않아요? 뭐로 보죠? 넓이로 보죠? 그럼 그거는 단위를 함부로 막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 통틀어서 누구만? 분산은 단위가 없습니다.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아요. 분산만 단위를 쓰지 않아요.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가끔 별거 아닌 걸로. 네. 그래서 분산은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곱을 해서 좀 더 드라마틱한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평범한 값으로 눌러주기 위해서 분산의, 이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으로 봐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루트 분산이요. 루트 분산하면 얼마나 쉬워.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뭐라고? 음이 아닌 제곱근. 왜?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으니까.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다 배웠어요. 이게 끝이에요. 3포는. 그럼 어떤 게 제일 가장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표준 편차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얘기한 대로 분산까지만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루트를 씌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표준 편차입니다. 왜?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표준편차는 다시 단위를 쓸 수 있잖아. 루트 3점 이거 말 된다고. 근데 루트 3점 제곱 막 이딴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를 쓰기 위해서라도 루트를 씌워서 정리하는 게 맞는데요. 주로 네, 분산까지만 쓰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무슨 짓을 했냐 한번 우리 프로세스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얼마나 그지 같은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야? 편차. 하나하나 다 구해야죠. 그럼 그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뭘 구해야 되는 거야?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하라고 했었죠, 아까? 처음에? 별량의 총합을 구해야 된다 했죠. 별량의 총합을 구해서 그걸 개수로 나눠갖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별량을 빼가지고 편차를 구하고 그 편차를 다시 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다 더해서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루트를 씌우는 게 표준 편차예요. 와. 우리 개수분의 총합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도 합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수분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거에다가 도수분표를 끼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가지고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계급값 빼기 평균을 한 게 편차가 되는데 편차 곱하기 도수 해서 도수의 총합을 또 구한 다음에 그걸 또 나눈 다음에 그걸 더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계급값이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계급 자체가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이라고 했을 때 평균으로 계급값을 구해보시면 85, 70, 그러니까 75, 85, 95라는 그런 값들이 나오거든요. 걔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막 심지어 평균이 아름답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40, 예를 들면 뭐 8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기 65 빼기 40, 81. 75 빼기 81, 85 빼기 81, 95 빼기 81 막 이딴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서 도수분포표를 이용한 표준편차 구하라고 하는 그 문제 자체가 하나만 나와도 4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요. 예전 얘기야, 옛날 얘기. 그래서 공구개정 시절, 마지막 공구개정 시절이 제가 중학교 3학년이 2018년도에 끝났다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2019년인가? 2018년도예요. 아니지, 2019년이지. 2019년. 네, 2019년일 겁니다. 2019년 중학교 3학년으로 이제 공부개정이 끝났는데요. 지금 그러면 그때까지는요,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표준표차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기출문제에. 근데 이게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요. 비원 교재에는 아직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이 경우에는요 아예 뺄 거예요. 이거 숙제에서도 안 할 겁니다. 전 이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럼 지금 99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 35-2번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거 또 딴 것도 뭐 할 건데요. 지금 비원 교재에서 제가 지울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아마 89페이지인가까지 숙제 하라고 했었나? 그죠? 그래서 9번, 10번, 그 다음에 11, 12인데, 그 12번은 도수분포표가 아니에요. 7회에 걸쳐서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도수분포표에서의 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냐면, 여기 없네요. 아, 있다. 19번. 11번하고 12번이요? 그걸 왜 찍어?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19번. 전에 90, 11, 12 지울 필요 없어요. 지울 필요 없어요. 9번, 10번, 11, 12 넘어가고요. 라고 얘기해요. 지우고가 아니라 그냥 넘기고요. 푸시라고요. 19번만 지우세요. 19번 하나는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 해요. 뭘 얼마나 날로 먹으려고.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저기 문제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같이 볼게요.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이거 B1 꺼낸 김에 20번, 20-2번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문제에서 20-2번에 남학생, 여학생, 전체에 대하여 학생 수, 평균, 분산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평균이 남자, 여자 똑같이 60이니까 전체도 60이 나오는 건 맞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가끔 평균도 다르게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난이도가 심화 이상으로 넘어가요. 자, 남학생 수가 20명이고 여학생 수가 20명이니까 학생 수 전체는 40명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분산이 20이라는 값과 4라고 했는데 전체 표준 편차 구하래요. 여기를 이제 세모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루트 세모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평균 구할 때 제가 여기 이 앞에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몇 번 문제에 가깝냐면 3-1번 문제요. 그 3-1번 문제에서 남학생 학생 수와 평균이 있으면 남자, 여자에 대하여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총합이 필요해요.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평균은 총합을 개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총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수업 때 되게 강조했어요. 그죠? 평균, 학생수, 그럼 뭐가 반드시 하나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총합이요? 라고 얘기하라고 내가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0이고 64.8이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니? 19, 2, 4, 1944. 그리고 여기는 35점이 돼서 여기가 몇 점이요? 35명이고 62.2라서 7555310 310 이렇게 되죠? 잠깐만, 아니지? 5 곱하면 얼마냐? 311이네. 311이니까 7 곱하면 77이네요. 277이네요. 이렇게.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나올 거고, 얘를 그러면 전체 총합을 구하려면,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해? 전체 총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분산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럼 새로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편차 제곱의 총합이 필요하겠죠. 총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편차 제곱의 총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산 곱하기 학생 수 몇 명? 얼마? 자, 그 다음에 분산 곱하기 학생 수 얼마? 그러면 편차 제곱의 총합은 480이 될 거고, 이 480을 얼마로 나눠준? 40으로 나눠준 분산, 이게 새로운 분산이 되는 겁니다. 밑에다 새로운 탭을 하나 적으세요. 이것만 적으시고 절대 나머지 더 적지 마세요. 꼭
네, 나중에 니들이 한번 연습을 더 해보세요. 요것만 적으세요. 이게 필요하다고. 편차적, 얘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얘만, 여기까지만 적으세요. 20-2번에다가. 요 네 글자, 5글자죠. 편차, 제곱, 총합, 요거까지만 적어 놓으세요. 됐어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저 이번에 대표 예제 문제를 조금 넘어갈게요. 35-1번은 어떤 식으로 푸냐면요. 35-1번은 푸는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편차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이용해요. 요 개념을 항상 씁니다. 자, 그러면 3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x는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되죠. 그죠? x는 반드시 2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9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4를 5로 나눠주시면 되는 값이 될 거고 10에 24, 34, 34 6.8 나옵니다. 선생님 통계에서는요 소수를 주로 써요. 분수로 잘 안 써요. 한눈에 들어오는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에서는 주로 소수를 많이 쓰고요. 경우의 수 확률에서는 주로 분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5분의 34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6.8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럼 이게 뭐가 돼? 분산이 되죠.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루트 6.8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뭐 10분의 68 써가지고 이게 왜 10분의 68 쓴 다음에 뭐 5분의 34 써가지고 여기다가 루트 전체 씌워갖고 5분의 루트 170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아 기억해야 할 것 중에서 내가 이걸 못하겠다. 야, 여기 그 101페이지까지는 그냥 보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삼포도라고 하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흩어진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진짜 한글로서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야, 니네 성적 되게 고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뜻이 뭐야? 첫 번째 1번 1, 2, 3, 4, 5 고르게 나온 거야? 아니면 3, 3, 3, 3, 3 이 고르게 나온 거야? 그죠? 고르다라고 하는 거는 삼포도가 낮다예요? 작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게 삼포도가 크다예요. 이거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고르다라고 하면은 뭐에 가깝냐면 이런 걸 처음에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뭉쳐져 있어요. 평균에 가깝게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우 판별에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분산은 0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 평균 얼마? 100 편차 얼마? 0 편차 제곱하면 얼마? 0 편차 제곱에 총합하면 얼마? 0 그럼 분산 얼마? 0 표준 편차 얼마? 0 모든 별량의 값이 다 동일하면 분산도 0이 나올 수 있지 않아? 그죠? 음수가 나올 수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35-2번 자, 누가 더 평균에 몰려 있어? B가. 그러면 B 그룹이 훨씬 더 고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B반이 A보다 접속 시간도 길고 접속 시간의 분포도도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4번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유제 35-3번에서 가장 고른 반이 어디야? 그림 밑에 있는 그림만 보고 가장 고른 반이 A야, B야, C야? A가 제일 고른 반이야. 그럼 누가 제일 흩어져 있는 반이 되는 거야? C. 그러니까 표준 편차 누가 제일 클까? C가 제일 크겠죠. C가 제일 크겠지. 그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 뒷부분을 해줬어야 되는데 36번 시간 자체를 못해서 일단은 공식만이라도 기억하고 문제를 푸세요. 자, 숙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네, 22번까지만 푸시고요. 96페이지 B1 교재 96페이지까지만 푸시면 사실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니들이 그냥 개념만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까지만 낼게요. 그러니까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최고 득점을 좀 풀어주세요. 최고 득점을 132쪽까지 좀 풉시다. 나 이번에 토요일날 오전에 시작한다고 숙제 많이 안 내줬으니까 네, 제대로 좀 복습 좀 제대로 해보세요. 오답 좀 많이 고치시고 최고 득점 132페이지 이렇게요. 가자. 고생하셨습니다.